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문제풀이 백쌤입니다. 오늘은 혼공수학 시리즈 중학교 2학년 2학기 43번째 시간,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할 차례. 우리 저번 시간에 어느 때는 더하고요, 어느 때는 곱하고요, 이런 거 했었지. 기억납니까? 어떤 사건이요 발생을 했어.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걸로써 이 사건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끝나니 안 끝나니? 안 끝나면 곱하기 다른 경우의 수 하면 곱하기 하면 되죠. 그치? 이거를 고등학교 때 곱의 법칙이라고 부를 거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 딱 가서 종결되고요. 각각의 다른 사건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합의 법칙으로 해서 더하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끝나니 안 끝나니 곱의 법칙으로 먼저 딱 판단을 하고, 곱의 법칙이 아니면 합의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지. 기억납니까? 그거 엄청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고 있고요. 그것들로 결국에 이거 다 풀 수 있는 거야. 그것들을 할 텐데, 그 전에 그렇지. 교과서를요, 관찰, 해석, 적용해가지고 왔지요. 그렇지. 그 다음, 여기 개념을요, 잘 관찰하고 해석해서 문제 적용했지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적용?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 말을 그대로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 해봅시다. 먼저, 한 줄로 세우기. n명이 있는데요. 얘를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점 곱하기 2 곱하기 1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요. 의외로 엄청 간단한 말. 자, n명 중에서요,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 즉, 우리 n 대신 3명이라고 제일 가볍게 3명으로 생각해 볼까? 우리 3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1번, 2번, 3번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중에서요, 맨 앞에 첫째 줄에 올 수 있는 학생 몇 명? 3명 중에 1명 뽑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3가지라는 거야, 여기. 그런 다음에요, 얘네를 한 줄로 다 세울 건데, 맨 앞에 1명만 딱 뽑으면 이 사건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지요. 그래서 곱하기. 3명 중에 1명을 뽑았어요. 몇 명이 남아요? 2명이요. 그래서 2명 중에 1명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이걸로 이 사건이 다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지요. 마지막 1명도 줄 세워야 되잖아. 맨 뒷줄에. 그치? 그래서 곱하기. 그럼 맨 뒤에 올 수 있는 사람은요, 3명 중에 1명 뽑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뽑았어. 몇 명 남았지? 1명 남았겠지. 이 1명 중에 1명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가지. 이게 이 말이야. 숫자가 더 커져 볼까요? 이번에는 4명, 5명. 5명 중에 1명을 뽑아요.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경우의 수 5가지. 5명 중에 1명 뽑으니까요. 그러면 이걸로 한 사람 뽑았다고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곱하기.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올 사람은요, 5명 중에 1명을 뽑았으니까 4명만 남겠지요. 이 4명 중에 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3명이 남았어요. 이 중에 한 사람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2명 남았어요. 둘 중에 한 사람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끝났어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그럼 마지막 한 사람 뽑아서 뒤에 줄 세우면 끝. 1가지. 그래서 이럴 때는 총 한 1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 말이 그 말이라고. n명이 있어요. 그 사람을 뽑고 나머지 사람이 n-1명이 남겠죠. 그럼 두 번째 자리에 1명을 뽑고 남은 사람 중에서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라고. 그 다음은요, 여기 1명, 2명 뽑았으니까 2명을 뽑고 남은 사람 중에서 뽑는 경우의 수. 그 다음 남은 사람, 남은 사람, 남은 사람에서 마지막 1명 뽑힐 때까지. 그게 n명을 한 줄로 쭉 세우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요, n명 전부 다 줄 안 세우고, 나 그 중에 2명만 줄 세울래요. 그러면 더 간단하지. 무슨 말이냐면, 5명이 있어요. 그 중에 1명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겠지요. 그리고 사건이 안 끝났네요. 그러면 4명이 남았어요. 이 중에 1명 뽑으면 되겠죠. 사건이 끝. 오케이, 종결. 그렇게 해서요, 5명 중에, n명 중에 2명만 뽑을 때는요, n 곱하기 n-1이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3명을 뽑으면요, 여기다가
자, 5명 중에 1명 뽑았어요. 안 끝났어요. 곱하기. 4명 남았어요. 그 중에 1명 뽑았어요. 안 끝났어요. 곱하기. 세 번째 3명 남았어요. 끝. 그래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해서 하나, 둘,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곱하기 했습니다. 라는 뜻. 2명이면 하나,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곱하기 했습니다. 라는 뜻. n명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점점, n 가지를 다 곱하기 했다는 뜻. 이해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4명 중에 1명을 줄로 세우는 경우는요, 처음에 4명 중에 1명 뽑을 제일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안 끝났어요. 곱하기. 3명 남았어요. 그 중에 1명 뽑을 확률 3가지. 안 끝났어요. 곱하기. 2명 남았어요. 곱하기.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되죠? 오케이. 얘네를 그러면 그대로 문제를 한번 봅시다. A, B, C, D, E. 이번에 5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요, 방금 했지. 처음에 5명 중에 1명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이걸로 사건이 아직 안 끝났네요. 4명이 남았어요. 4명 중에 1명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이걸로 사건이 안 끝났지요. 이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이걸로 사건이 안 끝났다고요. 2명이 남았어요. 그 중에 1명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1가지. 아직 안 끝났지요. 마지막 한 사람 뒤에 가서 쓰세요. 하면 끝. 그래서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문제 얼마라 그랬니? 24가지라 그랬지, 이거. 거기다 5를 곱하니까 120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한 사람이 늘어나니까 숫자가 엄청 커져. 여기서 만약에 1명이 더 늘어나면요, 이제는 720가지가 되겠지. 엄청 커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서 한 권씩을 책꽂이에 나란히 꽂을 때 꽂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어. 4개의 책이 있네요. 그럼 책꽂이에 나란히 하니까 4명을요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올 수 있는 가지수, 경우의 수는 몇 개? 4가지가 되겠지요. 그치? 그런 다음 안 끝났고요. 3권 남았어. 그 중에 하나 뽑으면 3가지. 아직 안 끝났어요. 2권 남았어요. 그 중에 한 권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1가지, 2가지. 아직 안 끝났어요. 곱하기. 마지막 한 권 남은 것 중에 1가지 뽑을 경우의 수 1가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서로 다른 종류의 선물 5가지 중에서요, 2가지를 골라서요, 민서하고 가희한테 1가지씩 줄 때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어. 그러면요, 얘를 막 엄청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 민서한테 줄 거 첫 번째, 우리 줄 세울 때 첫 번째 줄이 민서라고 생각하고요. 2번째 줄에 가희라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 5개 중에 2가지만 골라서 얘네들한테 하나씩 준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요, 먼저 민서한테 줄 수 있는 이 선물 5가지 중에 하나를 딱 줄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겠지요. 그러면 민서한테 1가지를 주면 몇 가지 선물이 남아요? 4가지 선물이 남죠. 아직 안 끝나죠. 4가지 중에 하나를 가희한테 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총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요. 그치? 이렇게 해서 답이 이렇게 하면 끝. 그런데 선생님, 가희한테 먼저 주고요. 민서한테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요, 가희한테 줄 수 있는 건 총 5가지 선물이 있고요. 민서한테 줄 수 있는 게 4가지인데 가희한테만 주고 사건이 안 끝나니까 곱해서 여기도 20가지에서 더해서 40가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겠지.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우리 그러면 선물의 종류를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민서하고 가희가 있을 때 민서한테 기역을 주고요, 가희한테 니은을 주는 경우 있겠죠. 그치? 그래서 기역이 맨 앞에, 기역을 민서한테 주고 민서한테 기역을 주고 가희한테 니은을 주는 경우, 그쵸?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엔 둘이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가희한테 이걸 주고 민서한테 이걸 주는 경우 서로 겹칠까요? 안 겹칠까요? 그치? 여기서 결국에 민서한테 5개 중에 한 가지 준다는 소리는 기억을 주고 가희한테 니은을 줄 수도 있어. 아니면 기억을 주고 디귿을 줄 수도 있고 리을을 줄 수도 있고 미음을 줄 수도 있겠지요. 그치? 민서가 기억을 가졌을 때 전체 4가지 경우가 생긴다고. 그런데요, 민서한테 니은을 줬으면요, 가희한테 기억을 줄 수도 있고 디귿을 줄 수도 있고 리을을 줄 수도 있고 미음을 줄 수도 있죠. 여기서 또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기억 니은을 줄 때도 있고 니은 기억을 줄 때도 있고. 그쵸? 그래서 굳이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서 생각을 안 해도 된다고. 민서하고 가희가 딱 있다고 생각하고 너한테 주고요, 너한테 주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서 끝난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는요, 막 무조건 곱하고 나누고 막 더하고 이런 것만 막 계산하지 말고요. 상황을 머릿속에 잘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얘네가 중복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걸 잘 판단하면 돼.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요, 민서가 앞에 있고 가희가 뒤에 있다고 해서 얘네들이요,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이런 경우도 여기서 다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한 번만 딱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고. 이해되죠? 그게 바로 처음에 5개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승우, 규형이, 은성이, 경아, 정화, 지혜 6명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한 줄로 세울 때 승우를 맨 앞에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6번째 줄 이렇게 있겠지. 그런데 승우가 맨 앞에 와야 된대, 무조건. 그러면요, 승우를 맨 앞에 이렇게 놓으세요. 끝. 그러면 둘째 줄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6명 중에 1명을 뺐으니까 5명 남았죠. 그럼 5명 중에 두 번째 줄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그러면 이 두 사람으로 1번, 2번 줄 세웠으면 끝나요? 안 끝나요? 몇 명 남았을까? 4명. 4명 중에 여기 세 번째 올 수 있는 사람의 경우의 수 4가지. 아직 안 끝났어요. 몇 명 남았어? 3명. 3명 중에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경우의 수 3가지. 아직 안 끝났네요. 곱하기 2명 남았어요. 둘 중에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경우의 수 2가지. 아직 안 끝났어요. 맨 마지막 1명 남았어요. 너 뽑는 경우의 수 1가지. 끝. 그래서 6명을 한 줄로 세우는데 그 중에 승우를 맨 앞에 세우는 경우 수는요. 승우를 앞에 고정시켜 놓고 뒤에 봤더니 마치 5명이 한 줄로 쓰는 경우의 수랑 똑같네. 그래서 120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다음. 이번에는 이웃해가지고요. 한 줄로 세우는 거야. 이웃하는 것을요. 하나로 묶어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이웃으로 딱 묶었던 애들, 걔네들이 자리를 바뀌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요. 얘하고 얘를 곱하면 돼. 왜? 얘를요, 한 줄로 세우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요 안에 있는 애들이 바뀌는 경우의 수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1번, 2번이 있었는데요. 여기 3, 4, 5번이 있었어. 이거랑 2번, 1번 하고요. 3, 4, 5번 있는 경우 다르거든. 무슨 말인지 헷갈리지요? 여기에 예를 든 걸로 한번 해볼게요. A, B, C, D라는 4명이 있대요. 얘를 한 줄로 세우는데 얘네 둘이를 이웃하게 세우래. 즉 이웃하게 세우라는 말은 얘네 둘이 붙어 다녀야 된대. 짝꿍이라서. 그러면요. A, B를 먼저 한 명처럼 생각하는 거야. A, B를 딱 묶어가지고요. 니네 뭐 기억이라고 딱 생각하는 거야. 니네는 세트 메뉴야 기억. 그러면 기억하고요. C, D 이렇게 마치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기억 C, D, 기억 D, C, C 기억 D, C, D 기억 D 기억 C, D, C 기억 이런 식으로
마치 얘네를 한 사람처럼 생각해서 줄을 세우는 거야. 즉, 3명이 한 줄로 줄 서니까요. 처음에 3명이 올 수 있고요. 2명이 올 수 있고요. 1명. 이렇게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걸로 사건이 안 끝나요. 이걸로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기억이요. A, B 순서대로 쓸 수도 있고요. B, A 순서로 쓸 수도 있어요. 얘네들끼리. 그치? 붙어 다닌다고 해서 겹쳐져서 한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요. 2명을요, 한 팀처럼 보는 거니까요. 이 팀이 순서대로 줄을 쓸 때 A가 앞에 서고 B가 뒤에 서는 경우도 있지만 B가 앞에 서고 A가 뒤에 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2명이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 둘 중에 한 명이 앞에 1번 자리에 오고요. 아직 안 끝났네. 마지막 한 명이 뒤에 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경우의 수하고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까지 합해세요. 그 말이 이 말이야. 그래서 얘를 묶어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너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2가지에서 총 12가지가 나온다고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요거를요. 그렇게 해서 여기 기억이 A, B일 때는요. A, B, C, D가 나오겠죠. 그런데 B, A일 때는요. B, A, C, D가 될 거 아니야. 여기도 A, B, D, C, B, A, D, C, C, A, B, D, C, B, A, D, C, D, A, B, C, D, B, A. 이렇게 경우의 수가 여러 개로 바뀐다고요. 이렇게 얘네를 한 팀으로 봤을 때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나왔는데 얘네 둘이 이 6개의 경우의 수마다 2가지씩 변수가 생기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겠지. 이해되지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그대로 문제로 또 확인해 보면 A, B, C, D 5명이 한 줄로 쓴대요. 근데 A하고 B가 지내는 팀이래. 헤어질 수 없대. 그럼 얘를 마치 한 사람처럼 생각하라고요. 그럼 총 몇 명? 하나, 둘, 셋, 4명. 4팀이 있어요. 얘네를 쭉 줄을 세우면요. 4명 중에 1명, 3명 남았고요. 2명 남았고요. 1명. 이걸로 아직 안 끝나고요. 얘네 둘이 A, B라고 순서대로 있을 수 있지만 B, A라고 있을 수 있어요. 즉 얘네 2명이요. 한 줄로 설 수 있는 경우 둘 중에 1명이 나오고요. 마지막 1명이 남았네요. 이렇게.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긴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너가 24였고 너는 2니까요. 48가지 48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이해되죠? 안 되면 우리 친구들 순서대로 이걸 쭉 다 해보면 돼요. A, B가 떨어지지 않게. A, B를 하나로 놓고 A, B 이렇게 놓고 이제 C, D, E 써보고요. 그 다음에 C, E, D 써보고요. 이제 C가 그 다음 이제 D가 오게 C, E 쓰고요. D, E, C 오고요. 그 다음 E가 오게 E, C, D 쓰고요. E, D, C 쓰고요. 이렇게 쭉 해보는 거야. 그 다음 이제 A, B가 맨 앞에 안 올 때, 이제 C가 맨 앞에 올 때 또 쭈르륵 쭉. 그러고 나서 나중에 BA가 이제 올 때 해가지고 다 바꿔서 써보면 쭉 개수가 나오고 48가지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이거 우리 친구들 시간 날 때 한 번씩 일일이 다 써보는 것도 괜찮아. 지금 시간 있을 때 해보세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2-1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서 한 권씩을 책꽂이에 나란히 꽂는데요. 국어랑 사회가 이웃하게 꽂혀야 된대. 책꽂이에 국어랑 사회가 나란히 있어야 된대. 그럼 얘네 둘을 한 권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한 권, 2권, 3권, 3팀이 있겠죠? 3개 중에 하나 뽑고요. 안 끝나고요. 2개 중에 하나, 나머지 하나. 이렇게 해서 책을 딱딱딱 꽂았어. 그래서 이제 끝나려고 봤더니 나 국어랑 사회랑 자리 바꿀래?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국어랑 사회가 자리가 바뀌어. 2권이 자리가 바뀌니까 2가지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3권이 한 팀이면요. 여기도 3, 2, 1을 곱해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너는 6이고요. 2 곱하면 6이 12가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다음.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이 한 줄로 서는데요. 남학생 3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어. 이렇게 3명이 이웃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너를 한 명처럼 보는 거야. 그럼 1명, 2명, 3명이 있겠죠. 3명이 줄을 서면요. 셋 중에 1명 뽑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둘 중에 1명 뽑아요. 아직 안 끝났고요. 마지막 1명 하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왜냐면요. 남자애들 3명이요. 1, 2, 3번 순서로 쓸 수도 있는데 1, 3, 2번 순서로 쓸 수도 있어요. 아, 그것도 싫어. 2, 1, 3으로 쓸 수도 있고요. 2, 3, 1로 쓸 수도 있어요. 그것도 싫고 3, 1, 2, 3, 2, 1 이렇게 6가지 경우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 3명이요. 나란히 줄 서는 경우의 수가요. 처음에 3명 중에 1명 뽑으니까 3가지가 있고요. 2명 남았네. 그 중에 1명 뽑으니까 2가지가 있고요. 1명 남았어요. 이렇게. 얘네들 이런 경우의 수도 생긴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한 팀으로 보고 나란히 여학생들 2명하고 섰더니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기고 이 남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이 안에서 또 줄 서는 경우가 또 이렇게 생겨서 전체 경우의 수는요 6, 6에 36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긴다고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연수 만들기. 다 비슷비슷한 원리야 이제. 우리 0을 포함하지 않는 서로 다른 한 자리 숫자가요. 각각 하나씩 적힌 N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동시에 뽑아서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의 개수는요. 자, 이게 0을 포함하지 않는 하고요. 0을 포함한 하고요. 따로따로 나와 있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2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면요.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 10의 자리에요. 0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2자리 자연수예요? 아니죠. 10의 자리에 0이 오면 한 자리 자연수죠. 그치? 그래서 0 카드가 없을 때는요. 그냥 우리가 지금 앞에 배웠던 그대로 하면 돼. 카드 개수가 몇 장이겠어요? N장. 그 중에 하나 뽑으면 되죠.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 그럼 N개. 그 다음 몇 개 이걸로 안 끝나요. 곱하기. 몇 개 남아요? N에서 하나 뺐으니까 N-1개. 그래서 N-1개를 곱하면 2장 딱 줄 세워서 끝. 이게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근데 만약에 3장을 뽑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는요. 여기다가 한 개 더. N-2 곱하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데요. 만약에 0을 포함한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가 각각 적혀 있으면요. 맨 앞에 100의 자리에 0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카드는 총 몇 장? N장 중에서 0을 빼야 되니까요. N-1장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100의 자리 또는 10의 자리 이게 뭐 2자릿수를 만들든지 3자릿수를 만들든지 맨 앞에 10의 자리나 100의 자리에는요 0이 못 오니까 0 카드를 뺀 N-1장의 카드만 올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요 1의 자리 또는 10의 자리에는요 방금 0을 빼놓고 앞에다 놨잖아. 그럼 이 다시 0은 1의 자리나 10의 자리에는 들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이 0 카드를 다시 집어넣으면 이 카드의 개수는 다시 몇 장이 된다? N-1장이 되겠죠. 처음에 N장이 있었는데요. 0을 빼고 N-1장 중에 하나를 뽑았어요. 그치? 그러면 여기 지금 N-2장의 카드가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 총 10장의 카드가 있어. 0부터 9까지. 그 중에요. 10의 자리나 100의 자리에 2자리로 만들면 10의 자리, 3자리로 만들면 100의 자리에 0이 못 오니까요. 0을 빼. 그러면 1부터 9까지 9개 카드가 있죠. 그러면 10의 자리나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9가지밖에 없다고요. 그치? 그런 다음에 1의 자리나 10의 자리에는요. 다시 이 0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9개 중에 하나를 뺐으니까 8개가 남았는데 이 0 카드가 들어가니까 다시 9장이 되는 거지. 즉 N-1장이 또 똑같이 되는 거라고요. 그치? 그래서 2자리로 할 때는 N-1 곱하기 N-1이 되겠죠. 근데 3자릿수 할 때는요, 지금 2자릿수 했고요. 세 번째에는 처음에 한 장 뺐죠. 두 번에 또 한 장 또 뺐죠. 그러면 2장 뺐으니까 N-2장 남았겠죠.
그래서 n-2를 곱하면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선생님 네 자릿수 만들면요. 아, 이제부터는 똑같이 3장 뽑았으니까요. 이제 몇 장 남았어? n-3장 남았겠지. 그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n-3 하면 되잖아. 끝. 네 자릿수, 5자릿수면요. n-4 하면 되고. 이해되죠? 뭐가 다르냐면 맨 앞에 여기가 n이 아니라 n-1이다. 요게 다른 거. 요것만 조심하면 돼. 왜? 0이요. 맨 앞에 올 수 없어서요. 끝.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봅시다. 1, 2, 3, 4, 5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 카드가 있는데요. 2장을 동시에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 그러면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자연수 몇 개? 5개 중에 하나. 끝나요? 안 끝나요? 1의 자리는요. 한 장 뽑았으니까 4개 남았네. 넷 중에 하나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그래서 2개 곱하면 20이요. 12, 13, 14, 15, 21, 23, 24, 25, 31, 32, 34, 35, 41, 42, 43, 45, 51, 52, 53, 55, 54. 그쵸? 얘네가 10의 자리 있을 때마다 하나, 둘, 셋, 4가지. 너도 4가지, 너도 4가지, 너도 4가지, 너도 4가지. 5개의 숫자가요, 4가지씩. 20개의 자연수가 나올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런데요, 이번엔 3장을 동시에 뽑았어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개 중에 하나가 오는데요. 아직 안 끝났네요. 10의 자리는 하나 빠졌으니까 4개 남았어요. 넷 중에 하나 뽑으면 되겠지요. 아직 안 끝났어요. 1의 자리는요, 셋 중에 하나 뽑으면 되겠지요. 끝. 그래서 얘는 60까지.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60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얘네들이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요, 카드가. 이해되죠? 오케이, 다음. 1, 2, 3, 4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2장을 동시에 뽑아서 자연수 만들 때 홀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네.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생각해 볼까? 1의 자리부터. 1의 자리에요. 올 수 있는 숫자는 홀수니까요. 1 아니면 3만 올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1이 오면 여기에서 나머지는 1 빼고 3개 나머지요. 셋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1이 왔을 때 경우의 수 3가지. 그러면 두 자릿수 자연수 만들었으니까 끝나네요. 그치? 그러면 총 3가지. 거기다 끝났으니까 더해요. 1의 자리에 3이 왔을 때 3을 빼면 앞에 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1번 카드, 3번 카드. 그치? 그러면 또 3가지. 그래서 더해서 총 6가지 경우의 수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를 또 곱의 법칙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자,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있는데요.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 아니면 3, 2가지가 올 수 있어요. 그치? 우리 마치 0을 포함한 자연수, 0을 포함해서 2자릿수, 3자릿수 만드는 것처럼 생각할 거야. 여기에요.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는요. 2하고 4는 못 와요. 홀수니까. 그러니까 1 또는 3만 올 수 있어요.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 그러고 끝나요? 안 끝나요? 아직 안 끝나요. 2자릿수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죠. 그럼 3개가 남지요. 그러면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오면 되니까 3가지. 그래서 6가지. 그래서 이거는요. 곱의 법칙처럼 풀 수도 있고요. 합의 법칙처럼 풀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해서. 1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를 가정을 해서 나머지 2, 3, 4가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 3가지. 그러면 두 자릿수 자연수가 됐지요. 끝. 그 다음 3이 1의 자리에 올 때요. 여기 이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는 1, 2, 4 셋 중에 하나. 두 자릿수 됐지요. 끝. 그래서 이 3가지를 더하던지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뽑았어요. 그럼 나머지 4개 중에 하나가 뽑힌 거죠. 그러면 3개 남았으니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해서 6가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0, 1, 2, 3의 숫자가요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다음을 구하래. 2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의 개수. 그러면요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가 있는데요. 10의 자리에 0은 못 오니까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3가지. 그러면 하나 뽑은 걸로 끝나요? 아직 안 끝나네요. 곱하기.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요. 아까 0을 빼놨어. 이 중에서 하나 골랐어. 그럼 2개가 남았네? 근데 이제 다시 0은 올 수 있어. 0을 다시 집어넣어. 다시 3개가 남지요. 그래서 9가지가 되는 거라고. 여기는 9. 오케이? 이번엔 3장을 동시에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100의 자리에 0은 못 와요. 셋 중에 하나.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셋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 그런데 0이 포함돼. 다시 3개. 다시 너도 셋 중에 하나. 그러면 이제는 2개를 뽑았네요. 그러면 남는 건 2개.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끝. 그래서 여기는 18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0, 1, 2, 3, 4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 카드 중에서요 2장을 동시에 뽑아서 2자리의 자연수 만들 때 짝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네. 그러면요 자 10의 자리 1의 자리 여기는 좀 고려해야 될 게 좀 많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10의 자리에 0을 못 와요. 그럼 넷 중에 하나. 그런 다음에 홀수 자리, 여기 뒤에 1의 자리에는요, 짝수가 0, 2, 4, 3개 있으니까 3가지 하고 총 12가지요 하면 틀릴 거라고. 맞을 수도 있나? 일단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요, 짝수를 만들려면요, 1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 그쵸? 그러면 10의 자리에는요 1, 2, 3, 4 넷 중에 한 가지가 올 수 있어요. 2자리 자연수 됐지요? 오케이? 그러면 끝. 상황 종료. 그러면 1의 자리가 0이 올 때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래서 2자릿수 만들 수 있어요. 끝. 그런데요 끝나니까 더하기. 1의 자리에 2가 올 때도요 만들 수 있잖아요. 몇 가지를요? 2가 왔으니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쓰면 틀린다고. 왜요? 0은요, 1의 자리에, 10의 자리에 못 오잖아요. 그러면요, 2가 1의 자리에 오는 순간 1이나 3이나 4나 총 3가지의 경우의 수만 생기겠지요. 오케이? 그래서 1의 자리가 2일 때 생길 수 있는 2자릿수, 짝수는요, 총 3가지. 끝이라고요. 이게 2가지로 딱 만들면. 오케이? 그런데요, 1의 자리에 4가 왔을 때는요, 또 여기처럼 0은 10의 자리에 못 오니까요, 이 2개 빠진 3가지 중에 하나 뽑을 수 있으니까 3가지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총 12가지가 아니라요, 몇 가지? 10가지의 경우가 생긴다고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렇게 풀고 싶으면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먼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 하나 둘 셋 중에 하나가 왔어요. 그럴 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예요. 이렇게 구한 다음에 빼야 되겠지. 뭘 빼야 될까? 1의 자리에요 0이 안 왔을 때요 0이 안 오고 2나 4가 왔을 때요 10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의 수를 빼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1의 자리에 2가 왔을 때 10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의 수 한 가지 빼고요. 1의 자리에 4가 왔을 때 10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의 수 한 가지를 빼야 돼요. 그래서 총 10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여긴 좀 어렵지요. 그치? 그래서 경우의 수는요, 뭐 공식이 어렵다 이런다기보다는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지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얘가 발생을 할까 안 할까? 이런 게 겹칠까 빠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이제 경험이 엄청 중요한 거야. 우리 초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막 일어나.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는 경험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돼. 그 대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만 풀면요, 늘지를 않고 내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 개념을 자꾸 활용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답지 해설 베끼면서 하지 말고요. 얘가 나오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자꾸 경험을 하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총 10가지 여기까지 하고 대표 뽑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